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바로 금이죠. 왜 갑자기 금일까요?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화폐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반드시 금이나 알, 석유 같은 실물로 달려갔거든요. 지금 미국의 부채는 38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이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 달러를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녹아내리지 않는 자산을 찾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그 본능의 대이동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찍힌 숫자, 그게 진짜 내 돈일까요? 잔고에 1억이 있다고 해서 은행 금고 어딘가에 내 이름표가 붙은 1억 원 다발이 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 금융의 민낯입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할당된 금, 알로케이티드 골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쉽게 말해 내가 가진 화폐에 금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은행에 가면 금고 A127번에 있는 금덩어리 중 내 몫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화폐가 곧 금의 보관증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비할당 언킬로케이티드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2,000달러를 주고 금 선물을 샀다고 칩시다. 그럼 어딘가 금고에 내 이름이 적힌 금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에 숫자만 찍히는 겁니다. 실물은 없어요. 40대 자영업자 이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생 모은 3억 원을 금 ETF에 넣어뒀습니다. 본인은 금을 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금 직접 찾을 수 있나? 알아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애초에 그의 이름으로 할당된 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만약 미국 정부가 부도를 선언하거나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화폐는 그 순간 종이 조각이 됩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마르크와로 벽난로에 불을 지폈던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하룻밤 사이에 예금이 동결되고 화폐 가치가 증발해버렸습니다. 레버리지란 결국 환상입니다. 계좌에서 숫자가 지워지는 순간 남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거나 아니면 꼼수를 쓰거나 미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38조 달러, 미국이 지고 있는 부채 규모입니다. 미국의 1년 GDP가 약 28조 달러 정도 되니까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못 갚는 금액이죠. 일반적인 나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줄였겠죠. 우리나라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까지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세계 기축통화국이라는 특권이 있거든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달러를 마구 발행해서 빚을 갚아버리는 거죠. 얼핏 보면 천재적인 방법 같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2배로 풀리면 물가도 2배로 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00만 원 빌렸는데 돈 가치가 반토막 나면 실제로는 50만 원어치만 갚는 셈이잖아요. 미국은 지난 50년간 이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처음엔 몰랐어도 30년, 50년 당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를 들고 있으면 가치가 녹아내린다는 걸 온몸으로 학습한 거죠. 1970년대 1달러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8달러를 줘야 삽니다. 달러의 구매력이 그만큼 증발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미국은 절대 정직하게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지금 금으로의 대이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기축통화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이긴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당시 세계 최강국은 영국이었습니다. 파운드화가 곧 세계의 돈이었죠. 그런데 전쟁 비용을 감당하느라 영국이 파운드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영국 재무부를 못 믿겠으니 금을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금을 향하거든요. 1944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전후 세계 경제 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는 필사적으로 파운드화의 지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으면서 그 시점에서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 땅에 있었거든요. 결국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로 등극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IMF 사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하나둘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 미국만 유리한 거 아닌가? 특히 중국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화폐전쟁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의 부를 빨아들이는지 폭로하기 시작한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국이 파운드를 남발했을 때 금이 미국으로 흘러갔듯이 지금 미국이 달러를 남발하자 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죠. 닉슨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그날 밤 세계 경제사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까지 더해지면서 달러가 미친 듯이 찍혀 나갔습니다. 문제는 당시 달러가 금과 연동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금 1은스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달러를 들고 오면 그만큼의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시장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달러는 넘쳐나는데 금은 그대로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달러 필요 없으니 금으로 내놓으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금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닉슨은 궁지에 몰렸죠.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약속대로 금을 내주다가 바닥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약속을 깨버리거나. 닉슨은 후자를 택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역사는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닉슨의 의도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달러가 쓰레기라고 자백해버린 꼴이 됐거든요. 금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등했습니다. 햄 온스에 35달러 하던 금이 10년 만에 8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무려 20배가 넘게 뛴 거죠. 지금 상황이 그때와 묘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닉슨 쇼크가 있었다면 이번엔 트럼프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과격하고 더 충격적인 형태로요. 트럼프의 머릿속을 들여다볼게요. 그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달러가 비싸면 미국산 제품도 비싸지니까 수출이 안 되거든요. 닉슨도 같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금태환을 끊어버렸던 거고요.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포트녹스 금고에 잠들어 있는 미국의 금을 팔아치우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준비금으로서의 금을 더 이상 보유겠다는 파격적인 발표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원하던 바예요. 달러가 떨어지면 미국 물건이 싸지고 수출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진짜 카드는 따로 있어요. 금을 판 돈으로 뭘 살 것 같으세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여러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닉슨이 달러를 금에서 분리했듯이 트럼프는 달러를 금과 석유 모두에서 끊어내려는 겁니다. 달러 들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주고 석유로도 안 바꿔줍니다. 그럼 달러가 뭔 소용이냐고요? 트럼프에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달러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거죠. 그게 바로 전기이고 비트코인입니다. 구시대의 근본 위제를 부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역사 속 모든 패권 이동은 미친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달러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금 때문이 아닙니다. 석유 때문이에요. 1970년대 닉슨이 금태환을 끊었을 때 달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이라는 뒷배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때 미국이 기막힌 수를 떠올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협정을 맺은 거예요. 앞으로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약속이었죠.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왜 강력했냐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써야 하잖아요. 공장도 돌려야 하고 차도 굴려야 하고요.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니까 모든 나라가 달러를 확보해야만 했던 거죠. 달러 수요가 영원히 보장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전기차가 도로를 채우고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집어삼키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진짜 귀한 건 석유가 아니라 전기가 될 겁니다. 트럼프의 구상은 이겁니다. 석유 대신 전기를 달러와 묶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전기를 사고 싶으면 달러를 쓰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뭔가요? 채굴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죠.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전기의 가치가 응축된 형태입니다. 금고에 금 대신 비트코인을 쌓는다는 건 전기의 가치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페트로 달러에서 일렉트로 비트로 에너지 화폐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판을 짜려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중국은 이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난 50년간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번 돈을 결국 달러로 바꿔야 했던 거죠. 그 달러로 석유를 사야 공장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대면 중국이 쥐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전기까지 달러에 묶겠다고요? 중국으로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석유에 이어 전기까지 달러에 종속되면 영원히 미국 밑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기막힌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위안화, 석유, 금, 삼각동맹이에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석유를 팔면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위안화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의 항수가 나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그 위안화를 즉시 실물 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우디로선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달러도 믿을 수 없는 종이인데 위안화를 받자마자 진짜 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런던과 시카고 금거래소의 실물 금이 상하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방 금고에는 점점 종이 계약서만 남고 진짜 금덩어리는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브레튼 우즈 이전 영국의 금이 미국으로 흘러갔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쓸어 담고 있는데 미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전혀 다른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금을 다시 사들이면 되긴 해요. 상하이로 넘어간 금을 비싼 값에 되사오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금값이 더 오르잖아요. 그럼 중국이 쥐고 있는 금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적을 더 부자로 만들어준 꼴이에요. 게다가 달러를 풀어서 금을 사야 하니까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지고요. 미국으로선 지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와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금으로 싸우면 중국한테 진다. 그럼 아예 경기장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나온 게 디지털 금본위제입니다. 금 대신 비트코인을 새로운 기축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시아 루미스라는 미국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녀가 발의한 법안이 충격적이에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트럼프도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비트코인은 원래 달러를 위협하는 존재였어요. 탈중앙화를 외치며 기존 금융 시스템에 반기를 들었던 혁명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비트코인을 끌어안으려 합니다. 적이었던 걸 아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금 본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려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금을, 다른 한쪽은 비트코인을 쥐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손에 쥔 게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실물이 곧 화폐가 되는 신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금이 없으면 비트코인이라도 있어야 하고 비트코인이 없으면 석유나 전기라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국제 무대에서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한국은 뭐가 있죠? 반도체, 자동차, K 콘텐츠 정도요. 물론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석유처럼 그 자체로 화폐 역할을 하는 자산은 아니에요. 한국의 금 보유량을 아시나요? 약 104톤입니다. 중국의 2200톤, 러시아의 2,300톤과 비교하면 3발의 피해예요.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고 있냐고요? 전혀요.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는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전력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만큼 전기를 잡아먹거든요.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석유도 수입하고 가스도 수입합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AI 산업, 금융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결국 지금 한국의 실질적인 담보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의 회사가 사실상 국가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죠. 정부 차원에서 금을 더 사들이든 비트코인을 비축하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든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대한 패권 전쟁 속에서 개인의 계좌를 지키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사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이 어떻게 됐죠? 35달러에서 800달러까지 20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실물 자산은 반드시 뛰어올랐어요. 지금 트럼프 쇼크가 온다는 어떨까요? 초기에는 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있어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동안 금 가격이 이상하게 눌려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을 싸게 사기 위해서예요. 금값이 치솟으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대신 금으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서 조용히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일시적으로 가격을 누를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눌린 스프링은 반드시 튀어오릅니다. 금이든 음이든 에너지든 식량이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략은요? 지금 당장 금을 다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라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봐야 해요. 금이 충분히 오른 뒤에 비트코인으로 부가 이동하는 흐름이 올 겁니다. 둘 다 들고 가는 투렛 전략도 있고요. 중요한 건 큰 그림을 잇는 거예요. 패권자들의 설계도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 그게 자산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전쟁터입니다. 중국은 금을 쌓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쌓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죠. 미래의 화폐 패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베팅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흐름은 읽을 수 있어요. 금이 먼저 뛰고 그 다음 비트코인으로 부가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둘 다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종이 화폐만 쥐고 있으면 녹아내린다는 것. 패권자들의 설계도를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세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